확인했더니 댓글에 여러 가지 구조가 뒤섞여 있는 여러 구조가 뒤섞여 있는 영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어떤 구조적 앵글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저는 역시나 일단 저도 앵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죠. 평소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 영화를 특별한 앵글은 없다는 기준에 별로 한번 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런 앵글에 집착하다 보니까 계신 모컵보다는 좀 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네. 네, 다행입니다. 날이 풀리는 시기에 또 오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감독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또 간단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소영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타리 한철을 연출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지 않는 사자를 만든 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보신 영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르면 하루를 보내를 연출한 고승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 감독님 본인 영화 제목 말씀하실 때 좀 빨라지시는 호흡을 보고 바로 제목에 관련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세 분 다 제목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존에 있는 명사적 제목이 아니라 문장형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한 분이 더 궁금하긴 한데 세 분 다 공통 질문으로 자 이제 제목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상영한 순서대로 한번 소영 감독님 먼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원래 후보가 이제 로타리 슈퍼와 로타리의 한철이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사장님의 이름이 또 실제 성함이 김한철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따와서 그 이제 이 중의적인 의미로 로타리의 한철은 어떨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나타낸 한철과 한철 네네. 네, 배우님의 한철 네. 따라주고 네. 이 영화를 찍게 된 어떤 날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 사자에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사자를 제목에 넣은 건 아니었고 실제 제 이제 친구가 산불로 이제 집을 잃어가지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이재민 대피소가 있어서 제가 그날 또 인사하고 이제 물건을 주고 로케이션 헌팅을 하러 이제 영화에 나온 옥계라는 동네를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강릉에 이제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어디 동네는 몇 년 전에 산불이 나서 회복 중이고 어디는 그날 이제 저희 집 옆에 산불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계 이제 헌팅을 하러 갔는데 너무 뜬금없는데 동물원이 이렇게 있다고 돼 있고 사자 그림이 있길래 궁금해서 진짜 여기 사자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있다고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로케이션 헌팅 중이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하고 좀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그날 이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오늘 봤던 그 이재민 대피소의 텐트에 있는 그 언니랑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옥계 사자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그냥 다 뭔가 좀 제 집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갑자기 뭔가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언니가 울지 않는이라는 이유는 뭐 어디선가 울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덤덤한 척하고 계속 오히려 막 웃는 거예요. 막 고마워 이러고 막 다음에 보자 이러고 또 잠수 타고 그래서
아 되게 이렇게 뭔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울지 않는 그냥 사자라는 그런 뭔가 단어의 조합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자가 잠깐 두 컷 나오죠. 나오지만 되게 강렬했었거든요. 애들이 또 태연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아, 저 이미지는 확실히 강렬했어서 제목과 좀 어느 정도 부합되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엄마도 약간 생각이 들었었고요. 극 중에 이제 네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제목 네. 참 궁금한데요. 아, 네. 제목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사실 보신 영화를 되게 옛날에 촬영했었어요. 22년도 12월 달에 촬영하고 24년도에 처음 이제 공개가 된 영화인데 편집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어쩔 수 없이 좀 제목을 바꿔야 되는 좀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은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이었었는데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좀 바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영화제를 갔을 때 제일 긴 영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좀 독특한 발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이제 차가운 겨울과 뒤에 이제 하루를 보내를 이제 좀 붙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겨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하루를 보내라고 하는 이제 작품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최초에 이제 서울독립영화제 공개 이후 제목 관련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언급하실 때 좀 주변에서 어려움을 표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어려움을 표하셔. 그래서 모더레이터 분들이라든지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뒤에 이제 영화 제목이 안 써 있으면 이제 질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런 일도 있고 뭐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이제 차가운 감독님 뭐 이제 바람이 불어오면 감독님 약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되기는 하는데 네 편하게 그냥 불러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줄임말을 해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네. 줄임말 저는 줄임말 이제 차겨바하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해가지고 고개도 안 붙어서 아마 네, 네. 이제 그냥 분절해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감독님이 되신 게 아닌가. 네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네. 차가운 감독님으로 귀결되긴 하던데 네, 좀 유아적인 질문인데 재밌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관객분들도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혹시 뭐 좀 더 고심하거나 고민하고 계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바로 이제 또 질문 한번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뭐 질문 한번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뭐 로타리 한참 김소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자면은 이게 제가 정보를 아예 몰랐을 때 이 영화를 봤으면 어땠을지 참 궁금했긴 해요. 저는 이미 이 극 중의 인물들이 감독님이 일단 감독님 본인으로 나오세요.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두 부자도 이제 본명으로 나왔고 이제 저는 실제 두 가족분이랑 그러니까 저희가 본 장면들은 어느 한 로타리 슈퍼를 운영하는 3대의 이야기라는 걸 저는 알고 봤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또 되게 새로웠어요. 어떻게 연기하실까라는 조바심으로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완성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실 기획 이도부터 이제 어떤 전문 배우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셨는데 어떤 이제 피드백과 개선 과정에서 로타리 슈퍼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나오신 그 외에도 나온 분들이 아마 이제 실제 지인분들이자 친구분들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 로타리 한철을 기획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비전문 배우를 쓸 생각이 없었었고 이제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아무리 오디션을 봐도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배우님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실제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니면 뭔가 진짜 같은 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이제 할아버지가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아버지도 같이 이렇게 할아버지 오케이 하셔야지 아버님도 네, 네네네. 따라 주시는 거.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행히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 손녀, 내 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랑 또
내 딸 내 손녀가 이런 거 찍는다더라 도와줘 하면서 그런 들은 친구분들과 지인분들 입장도 달랐을 것 같은데 그분들과 또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전문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스태프들 말씀하시는 아니 저 그것도 나중에 질문이었거든요. 그거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그 한철의 친구분들 그리고 이제 아버님 친구분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커플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들은 배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캐스팅이 됐을까라고 궁금했었습니다. 그 일단 로타리 한철에 나오는 그 새벽신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실제 정말 로타리 슈퍼에 새벽마다 모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그 관찰 다큐를 먼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좀 더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새벽 시간에 내가 카메라 들고 나가서 한번 관찰로 담아보자 해가지고 그때 알게 된 분들이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게 돼서 네. 이렇게 흔쾌히도 극영화까지 출연을 해주신 것 같고 아버지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도 실제 아버지의 네. 친구들이시고 그 고등학생들은 제 동생과 동생의 친구가 또 나와줬어요. 남학생이 실제 남학생이- 친동생분이시고 얘 친구. 아 영화가 아마 촬영 당시에는 재작년이셨겠죠? 24년도. 아 그러면은 지금 졸업하셨거나 아직 고등학생이시겠네요. 그때 아마 실제 고3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고3 여름에 이렇게 뭐 누나의 또 촬영에 또 도와주시고 지금 이제 어른이시겠군요. 그거는 또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두 커플이라고 할게요. 둘은 또 이제 이 세 분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이제 막 단골 손님 느낌으로만 남았던 것 같아서 친동생 분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련히 알고 있었는데 또 새롭게 알게 돼가지고 네 관객분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지 네 두 번째 관객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타리 한철 잘 봤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제 나이 또래 이제 그 실제 슈퍼를 경험했고 편의점의 슈퍼가 편했고 저런 로타리에서의 슈퍼 모습이 되게 친숙하거든요. 새벽 시간에 저런 분들도 그래서 처음에 배우분들도 연기가 딱 봤을 때 그래 어색하다 생각 안 했었는데 오히려 감독님의 연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게 감독님 본인이 가족분들을 가지고 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걸 사실 감독님 때문에 눈치를 좀 챘고요. 그리고 그냥 우스개로 이제 한 가지 이제 묻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좀 우스개 묻고 싶은 건 아까 그 안에서 말씀하실 때 강원도 탈출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강원도 지금도 탈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또 탈출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나머지 거들은 그냥 다 평범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 아버님한테 근처에 편의점 생겼어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우리 편의점 안에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슈퍼 그런 맛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아니면 이 영화 자체에서 뭔가 감독님 나름의 생각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의도해서 넣으신 대사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주변 지인들한테 듣는 말이 너 빼고 다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 영화가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였었어가지고 대사는 조금씩 테이크마다 달랐었는데 의도해서 넣은 게 맞고 뭔가 아빠와 할아버지는 이 낡고 오래된 슈퍼를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이제 한 19년 동안 계속 횡성에 살아서 여기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은 그런 고3 이제 미래를 좀 궁금해하는 그런 고3인데 뭔가 약간 이 세대의 생각이 좀 다른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탈강. 탈강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탈강을 해서 제가 이제 용인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계속 횡성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이 또 강원도 횡성이기도 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공간을 담으면 또 어떨까 하는 마음에 계속 강원도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탈강을 하셨는데 또 이제 본인이 익숙했던 지역에서 이렇게 차기작과 이제 이런 작품들을 계속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역 영화인으로서의 또 이름도 유지하고 탈강도 하셨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없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영화를 이제 지방을 떠나서 뭐 다른 곳에서 영화를 배운다면 그곳에서 이제 전착을 하고 영화를 제작을 하지 잘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옆 동네 정도면 모를까. 네. 용인과 횡성이 좀 거리가 그래도 되지 않나요? 네. 차로 하면 1시간 10분이면 가는데 음, 버스로 다 타고 가면 2시간은 걸리는 거. 그러니까 또 공간을 또 잘 이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독님 본인이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고유한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이제 물지 않는 사자에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왜냐면 반쯤 제가 듣고 싶은 어떤 답변에 반을 해주셨어가지고 그 언니분이 강릉에 이제 화재 피해를 보셨을 때 이미 로케이션을 좀 탐구하고 계셨다는 게 약간 동시다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좀 취재차 이제 내가 지금 찾고 있었는데 또 하필이면 애석하게 아는 언니분이 또 이제 그 피해를 보셔서 그게 좀 더 구체화가 된 거죠. 언니를 만남으로써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어떤 최초의 시도였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해 영화를 찍을 계획은 없었고 네. 그 로케이션 헌팅은 제 영화가 아니라 이제 다른 분 헌팅이었고 아, 네. 사실 뭔가 이게 산불이 그 뉴스에서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 동네에서 바로 옆에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좀 저도 사실 좀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화를 찍을 계획은 아예 없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 로케이션 이런 공간들이 연결된 이런 지점은 그냥 그때 이제 영화를 찍지 않기로 결심한 해에 뭔가 이제 글만 써야지라고 했던 해에 갑자기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사실 제가 뭐 이런 거 찍는다고 이런 위로가 잘 전달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서 뭔가 뭐 영화를 뭐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잠깐 제가 뭔가 딜레마에 약간 좀 갇혀 있었던 게 사실 소영 감독님처럼 사실 제가 이걸 소영 감독님의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과 이제 극영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맨 처음 이걸 극영화로 접근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소재주의처럼 비춰질까봐 마치 위로를 한다고 더 상처를 건들까봐.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법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처럼 접근을 해보려고 사실 이제 극중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지민인데 실제로는 제 조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카를 캐스팅해서 극영화 찍지 않듯이 그냥 기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게 제 친언니의 부산으로 저한테 이제 조카가 잘 못해서 너한테 피해 줄 것 같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면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극영화를 네.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게 그때 이제 비로소 그냥 그러면 옥계에 가서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과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때 마지막에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사건 이후의 시간들을 다루기에 이게 뭐랄까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여기 계신 관객분들이나 혹자는 이거 아이 어떤 아픔이나 이 가족들의 어떤 그 견뎌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약간 붕 뜬 저걸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감독님이 또 모름에서 오는 그 어쨌든 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 태도가 너무 이제 전 감명 깊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대변하는 게 기다림과 회복성을 이렇게 대변하는 게 이제 그 산들의 능선에서 그 나무들이 좀 낮아졌지만 푸르더라고요. 그리고 꿈속에서는 유독 더 푸르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어떤 회복성과 좀 위로를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담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객분들께 또 질문을 한번 넘기고 싶은데요. 또
네, 맨 뒤에 관객분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세 분 감독 모두에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이제 앞서서 김소연 감독님과 한현용 감독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고승현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찌 보면 롱디 커플의 일상, 그 만남 일상을 담아낸 거잖아요. 이게 좀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와 감정이었는지 그 어떠한 경험과 그 어떠한 감정에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객분이 해주신 질문이 사실 저의 최초의 질문이었고요. 덧붙여서 식당 일 해보신 적 있으신지와 건축 그런 이제 시공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질문이 세 가지인데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장거리 연애를 좀 오래 했었어요. 한 3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바쁘고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는 정말 진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약간 그런 사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주변에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그러면 1년에 12번밖에 안 만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년이면 36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러한 관계가 정말로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더 못 만나는 약간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사이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이랑 뭔가 나름의 좀 이제 그려보고 싶은 그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출발한 영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일을 해봤습니다. 네, 식당 일도 F&B 쪽에서 좀 이제 오래 이제 한 20살 지나고 나서 F&B 쪽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어가지고 FM이요? 네.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일을 해왔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세훈이 직업이 이제 전시를 설치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로 좀 이제 그리게 됐는데 저 당시에 영화를 찍었을 때 이제 원주에서 그런 이제 크고 작은 전시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열렸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전시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뭔가 PM 쪽으로 해서 또 이제 일을 좀 해봤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좀 이제 녹아난 캐릭터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경험과 어떤 그 당시에 보고 느꼈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세훈과 하은변님 연기하신 캐릭터 이름이 정의. 네. 세훈과 정의한테 이렇게 오롯이 이렇게 담아낸 게 인상 깊었거든요. 자기적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능청스러운 영화 너무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상은 이제 첫 질문 하려 했는데 다 그냥 기술적인 질문 바로 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좁은 화면비와 이제 얕은 심도 되게 진짜 눈송이가 땅에 떨어지면 녹는 순간을 보는 듯한 그 얕은 심도와 그런 어떤 이제 흑백의 어떤 채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구상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표현이 너무 예뻐. 표현에 빠져들어가지고 잠시 질문 다시 한번 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런 형식적인 얕은 채도,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얕은 채도, 흑백의 채도, 얕은 이제 심도, 그리고 이제 그 관계성을 이제 담아내는 좁은 화면비 어떻게 좀 찰감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구상을 하게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처음에 답변 드렸다시피 편집을 좀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촬영을 진행할 때는 이제 컬러에다가 이제 화면비도 2.35대 1로 이제 계획을 하고서는 들어갔던 계획을 하고서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근데 요리조리 좀 편집을 해보다가 이제 한창 주변의 동료들이 흑백 작업을 되게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 흑백의 4대3의 화면비를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제 편집 때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좋은 영화를 어떻게 더 만드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흑백의 4대3으로 이제 씌워봤는데 이게 확실히 색채가 빠지다 보니까는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뭔가 인물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인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편집에서 그러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로맨스 장르다 보니까는 최대한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촬영 감독님이 최대 개방으로 해서 또 이제 조리개도 이제 최대로 이제 열어가지고 또 이제 촬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님
촬영 보조 없이 이제 혼자서 촬영을 했던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촬영 감독님께서 열심히 잘 촬영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크레딧을 보고 좀 약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원들이 어디 갔지? 하면서 다음 최소 사실 뭐 로타리 단체도 그렇지만 되게 특히나 좀 최소 인원으로 촬영하신 것 같아요. 원영 감독님도 충분히 최소 인원으로 촬영한 단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프로듀서를 또 해주셨어요. 제 마지막 질문은 폭로전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PD시거든요. 네. 12월인가요? 2월인가요? 촬영 당시가? 촬영이 12월에 있었습니다. 12월 한 중순쯤이었습니다. 아, 24년 2월에는 촬영 안 하셨나요 혹시? 24년도 2월에는 네. 촬영을 하진 않았었어가지고 아, 네네네. 나중에 그 질문에 어떤 실말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관객분들도 한번 질문 한번 더. 네, 세 번째 관객분 감사합니다. 세 작품 다 질문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이 길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그 박강수 명예 집행위원장님과 정정식 배우님의 연기가 일단 반가웠고 그 거리를 어느 정도의 장거리라고 좀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 거리도 실제 경험에서 좀 바탕이 된 거리였는지 그리고 그 다른 집에서 이런 데이트 비용을 두 분께 지불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살짝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울지 않는 사자는 중간에 애 두 명이 뛰어놀 때 또 약간 그 핸드폰 화면처럼 비율이 바뀌잖아요. 그 의미가 좀 정확히 궁금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섣불리 위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또 좋았던 것 같고 그 방금 드린 질문에 붙여서 그 윤설 배우님도 약간 꿈 같은 장면에서 이런 옷을 또 입고 나오는데 그런 옷 같은 의상 같은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로타리 한철은 그 처음에 커피를 이렇게 이름 써서 하는데 그게 어떤 로테이션 시스템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또 설명이 궁금하고 아버지가 혹시 실제로 그 할아버지한테 좀 많이 혼나시나요? 어떤 캐릭터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간에 좀 많이 웃겨가지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역으로 또 이제 고승현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박강수 명예 집행위원장이 강릉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도 이제 원영 감독님께서 이제 잘 섭외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흔쾌히 강릉에서 영화 찍는다는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제 행정인을 저도 아시는 분이 얼굴을 알아보니까 저분이 왜 나오시지? 왜 서울 영화도 아닌데 이랬던 생각이 잠시 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강릉 분들의 도움 덕분에 또 이제 식당 신도 무사히 잘 찍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비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대답을 하면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이제 세영과 정희의 케미였었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뭔가 썼던 편집에서 사용됐던 대사들은 이제 배우님들이 이제 시나리오 전 앞뒤로 했었던 그런 대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뭔가 둘이 티키타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대현 배우님과 이제 하은 배우님에게 이제 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소품의 사진이 필요하니 이제 어쨌든 로맨스 장르다 보니까 사진을 좀 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좀 많이 이제 찍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두 분이 아예 그냥 이제 일정 비용 이제 비용을 좀 드리고 두 분이서 좀 이제 데이트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본 리딩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먼저 그렇게 편하게 이제 만남을 가지고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차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배우님들에게 데이트를 강제로 좀 시켰다. 사전 작업을 좀 진행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그 특유의 생활감이 있는 어떤 케미가 그냥 이렇게 만나서 촬영하겠습니다로 나오는 어떤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카메라 너머에서 시간을 들여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트까지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네. 네. 설정상으로도 네, 한번 설정상으로 네. 사실 이게 사실 이 대답이 되게 민망한데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그게 장거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실제로 원주랑 강릉으로 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로 하면은 1시간 반, 기차로 하면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거리에 대한 것을 저도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장거리일까가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장거리는 퇴근하고 바로 만날 수가 없으면 장거리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뭔가 지역 경계를 넘어가면 장거리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거리 커플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KTX를 태워서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좀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KTX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렴풋이 이 정도 거리일 거라는 짐작은 돼요. 정확히 어떤 거리 어느 정도 거리일지는 모를지언정 어디가 어디일지는 모를지언정 KTX를 타고 보냈다는 게 이제 짐작이 되더라고요. 쉽게 자주 볼 수 없는 사이라는 거를.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기억나시나요, 원희 감독님? 아 저요? 네. 아. 들으면서 사실 뭐 정리를 하면서 들었는데 첫 번째는 화면비. 네. 이게 원래 있었던 장면인데 하나 삭제된 게 원래는 이제 이게 엄마 핸드폰 보고 놀다가 승원이라고 이제 같이 단짝 친구한테 원래 영상 통화가 와서 영상 통화를 하고 이제 꿈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승원이도 연기를 이게 처음 한 영화였고 이게 저의 약간 그 좀 습관이 되어버린 좀 고쳐야 되는 저의 제작 습관인데 제가 연습이나 리허설 뭐 이런 걸 많이 안 해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만나서 그냥 바로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승원이도 연기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제 영상 통화 씬을 바로 짧은 시간에 그냥 제가 막 시켰어요. 근데 끝나고 나중에 편집대 넣어보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겠다 하다가 그래서 사실 초반에 텐트에서 이제 지민이가 보던 영상이 승원이랑 뛰노는 영상이다라는 설정은 없었고 그냥 게임하고 뭐 핸드폰 본다 이 정도였는데 영상 통화를 빼고 그냥 승원이랑 놀던 옛날 동영상을 보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설정으로 제가 바꾸면서 이제 화면비를 이제 실제 정사각형 화면비는 실제로 엄마 핸드폰에 있는 승원이랑 놀던 영상 이렇게 이제 설정을 좀 바꿔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끝나고서 이제 좀 든 생각이 저는 사진을 항상 1대1로 찍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4대3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9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왜 그런지 그냥 1대1로 그냥 핸드폰 화면비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고 다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좀 특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가 엄마 의상. 의상 네. 네. 꿈속에서의 어머님이 이제 윤설 배우님의 네. 의상. 네. 근데 제 대답이 약간 조금 제 대답이 조금 뭔가 실망하실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회고를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제 옷장에서 제가 못 입는 원피스 좀 저는 작아서 못 입는 원피스였고 그냥 제가 항상 끝나면 소품이나 의상 이런 거 그냥 배우님들 다 주거든요. 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인형도 다 이제 도건이가 가져갔고 뭐 아이들 의상도 그냥 다 입으면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고 뭐 따로 이제 수집을 안 하는데 그냥 이거 내가 못 입으니까 끝나고 윤설 배우한테 줘야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그걸로 했는데 다들 그게 좀 잿빛 색깔이어가지고 혹시 죽음을 연상케 하는 건지 좀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연상되실 수 있는 너무 어두운 색깔이었구나라는 걸 좀 저도 또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없었죠? 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길었는데요. 네, 이제 소영 감독님의 어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커피는 저도 이제 관찰 다큐를 찍으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천장에 있는 거기에 커피가 모여 있는 걸 보면은 다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게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원래는 무료로 그냥 커피를 드렸대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계속 얻어먹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커피를 한 박스씩 사두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넣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근데 원래 아버지 성격이 좀 털털하시고 약간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런 성격이신데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가게를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서로 안 맞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걸리 장면도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사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짧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아 이거랑 관련돼서 뭔가 아빠랑 할아버지랑 넣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이제 일종의 예약 구매 그들만의 예약 구매인가 오래된 예약 구매 방식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일종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나름의 격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그 막걸리 외지 시시비비 두 부자지간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한철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살짝 보세요.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 중반에 한번 카메라를 이렇게 살짝 보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편집 과정에서 발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으셨는지 채택을 할지 말지. 예, 뭐 저희는 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과정에서는 분명 좀 난처했을 것 같아요. 그런 오케이 컷이 네 오케이 컷이 맞나? 오케이 컷들이 네 카메라를 보잖아요 두 분 다. 네. 근데 사실 영화를 정말 자세히 보면 카메라를 보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던 당시에는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현장에서는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는 거를 당연히 오케이인 줄 알고 봤는데 카메라를 보시고 그래서 편집 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촬영 감독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붙여봐라. 네, 그러면 뭐가 나타날 거다. 어떤 게 생겨날 거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셨던 게 그때는 뭐 그런 말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후에 이렇게 상영하다 보니까 조금 관객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비전문 배우가 작업을 했다라는 걸 이제 영화를 끝나고 아시게 되니까 근데 잘 모르겠네요. 어떤 반응이실지. 이게 뭐 이건 정답은 없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상학과 학생들 보면 컷과 컷 사이의 느낌을 잃을 생각 안 하고 물리적인 연결 분야 안 분야에 몰두하는 감독분들이 참 많으세요. 나중에 또 붙여보면은 뭐 연결은 돼요 이미지상. 근데 느낌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세 분의 영화는 느낌이 다 유지되는 영화였고, 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가까운 분들의 어떤 도움과 피드백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또 믿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차가운 겨울바람에 불어오며 하루를 보내서도 살짝 튀는 부분을 봤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점프 거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셋 중에 가장 유려하게 편집하셨긴 했는데 원영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은 뜨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중국집에서 이제 이모네 집에서 나올 때 그거 연결 타이밍이 좀 안 맞다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렇게 저는 느낌 얘기 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안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영화는 다 이제 하고자 하는 말과 보여주고자 하는 걸 되게 끝까지 20분 그냥 느낌 있게 잘 보여주신 거 칭찬. 네, 이런 얘기 하시다 보니까 제 감사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또 저희 두 번째 관객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화들 보니까 강원도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여대현 배우님이랑 계속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매력 때문에 계속 작업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 오래 봤으니까 또 어떤 매력들이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대현 배우님이랑은 이제 이전 단편 작품도 이제 같이 했었어요. 이제 하굣길이라고 하는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촬영한 단편 영화인데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었었고 이제 그때 처음 작업을 하는데 배우님이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시나리오 이면에 있는 부분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뭔가 시나리오의 100%, 120%그 이상까지 이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배우님이셔가지고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되게 가볍게 적어놨던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을 되게 영상으로 되게 풍부하게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배우님이라는 게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대현 유니버스의 이제 한 축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다른 작품도 이제 나오시는 네네. 공개되지 않는 공개될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이제 배우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현 배우님 굉장히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세훈 역할을 맡은 남자친구 여대현 배우님 원래 그렇게 당찬 성격이시니까요. 극중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되게 텐션이 넘치시고 실제로 장난기도 되게 많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되게 진중한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작업하면 친해지다 보니까 장난을 되게 많이 치시더라고. 뭔가 그런 되게 말장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카메라 잡을 때만 유일하게 진중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혼자 단독 샷을 있을 때.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굉장히 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편집된 부분이기는 하는데 대현 배우님 생활 연기를 되게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편집에서 드러나 부분이 세훈이가 이제 마지막 필러 한 방을 찍고 이제 생각에 잠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말을 벗으시더라고요. 네? 외출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생각에 잠기면서 양말을 벗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현장에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활 연기 되게 좋다라고 이제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무드가 좀 헤쳐지는 부분이 이제 디졸브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양말을 벗는 장면까지 좀 넣기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바뀌는데 양말이 바뀌고 이제 하은 배우님의 담배 피는 모습이 디졸브 되면은 네,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가지고 퀄트 영화가 될 뻔. 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네. 또 관객분들도 질문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앞서 질문 아까 하셔서 이제 여기 관객분 먼저 질문 받고 또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시 들어오셔가지고. 네. 로타리 한철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특이하게 일단 초반부에 영화 시작할 때 카메라가 가게 안에서 그 한철 할아버지께서 문 여는 앞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거를 가게 밖에서 찍을 수도 있었는데 뭔가 안에서 찍은 이유가 있으실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가게 뒤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가게 밖에서도 이렇게 찍은 게 있었는데 테스트 촬영을 하는데 뭔가 가게 안에서 한번 찍어볼까?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 궁금하게끔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 밖에서 시작을 하면 이미 로타리 슈퍼를 여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관객들이 봤을 때 어느 공간이길래 같이 문을 이렇게 열까? 근데 그게 같이 여는 게 이렇게 잘 안 열려가지고 단골 손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같이 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컷에 어떤 혹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말씀하신 거.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또 그러면 그 컷은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감독님이 안에 계셨고 다 이제 사전에 짜여진 어떤 액팅이었던 거죠. 네. 손님들과 이렇게 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 뒤로 붙는 컷들은 어쩌면 말씀하셨던 다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집된 어떤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실제로 촬영 회차 외에 그렇게 이제 다큐 일환으로 찍었던 이미지들을 또 중간중간에 넣으신 거죠. 이게 또 그게 또 궁금했었거든요. 얘기 들으면서. 그 제가 관찰 다큐로 찍었던 푸티지를 넣었긴 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한철이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앞에 한 3컷 정도 새벽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커피를 마시는 장면들이 약간 몽타주라게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나와요. 연달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넣을까 뺄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마지막 선택은 넣자였어가지고 그게 이제 극영화 찍기 전에 제가 관찰로 다큐를 찍었던 푸티지를 넣었던 장면들입니다. 뭐 이제 한철이 부르는 노래와 함께 되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초반에 좀 많이 썼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장면 또한 푸티지였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채택하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맨 뒤에 관객분 바로 한번 질문 이어가 볼게요.
예, 우선 그 고승현 감독님과 함원영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강릉의 이곳저곳을 이제 배경으로 삼으셨더라고요. 고승현 감독님은 이제 뭐 식당이랑 뭐 카페 같은데 시내에서 찾으셨고, 그리고 함원영 감독님은 이제 옥계랑 경포대가 이제 강릉 시내 기준으로 서로 뭐 반대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들이 어떤 연고가 있으셨던 건지 어떻게 그런 배경들을 잘 찾으셔서 그 넣으시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소연 감독님은 이제 영화 주제가 슈퍼가 이제 낡고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지금 망가졌던 건지 지금 잘 해결이 되셨는지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역으로 이거는 소영 감독님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또 제작 과정에서 또 어떤 기물을 또 고장 낼까 망가뜨려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채택된 게 아이스크림 냉장고와 아버님의 오토바이지만 또 어떤 거를 또 좀 낡고 고장 내 볼까라는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오토바이는 실제로 오토바이가 망가졌었어가지고 새로운 오토바이를 샀었어요. 근데도 그 오토바이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가게 다른 쪽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네, 실제로 망가진 오토바이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고, 네. 이제 그걸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을 준비하고 있고 여름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팔릴 시기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망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말고 음료 냉장고가 망가져가지고 네. 또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서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망가져도 좋겠다.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이게 금방 녹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뭔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인물들이 같이 액팅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아버님의 친구가 등장하게 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에피소드를 담게 되었던 거군요. 네. 또 관객분이 아까 여쭤보실 어떤 질문에서 또 다른 걸 또 얘기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또 그 밖에 또 좀 추상적인 어떤 낡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낡은 사진도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을 이제 담아내신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진에 이제 한철이 바라보는 그 아들과 아빠 같이 보이는 장면인데 뒤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7부자 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로타리 슈퍼가 아니라 그 전에 7부자 상이었다가 이제 로타리 슈퍼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서 느티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거기가 이제 오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가운데 느티나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오거리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은 느티나무가 없고 사진으로만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의 기억이 이런 공간에도 남아 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공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네. 엄청 놀라운 게 이제 인물들의 기억뿐만 아니라 공간 속의 기억들도 담았다는 게 사진으로요. 네, 좀 말씀 주셔가지고 또 놀라운 부분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원영 감독님 또 질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포대가 바로 집 옆이기는 해서 그리고 맨날 거기를 운동도 거기서 하고 어제도 거기 경포대 그 피해 지역을 계속 그러니까 바로 집 옆이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장소들은 다 이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긴 했는데 옥계는 강릉에서 차로 한 3-40분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옥계를 이제 이게 사실 영화가 좀 뭐 이런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너무 저만하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옥계로 진입을 실제로 하시면 아직도 한 6년 전에 거기 크게 산불이 났었는데 아직도 뭔가 민둥산처럼 이렇게 연두색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동물원이 여기 있다고라고 이제 뭔가 생각했던 헌팅 갔던 날 피해 지역 보고 이재민 대피소 갔다가
그 옷길 가는데 갑자기 연두색 산이 막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날 점심으로 실제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케이션도 거기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장사가 잘 되셔서 이거 좀 말씀드리면 좀 힘들겠다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원래는 제가 영화를 그냥 뭔가 표현하려고 찍는 영화를 찍을 때는 막 찾아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던 데랑 뭐 또 모르는 데도 찾아다니고 좋은 곳을 막 선별해서 막 하는데 울지 않는 사자를 찍을 때는 뭔가 그냥 그 길에 있던 것 그대로 그리고 뭔가 섭외를 하더라도 뭔가 찍더라도 뭔가 패키치지 않을 만한 다만 이 공간들이 뭔가 강릉 옥계이다라는 정도로 담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다르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집 빼고는 다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정확히 2년 전에 원영 감독의 전작 되돌리기라는 작품도 저희가 상영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쩌면 잘 모르는 작품을 알고자 탐구하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잘 아는 장소들에 좀 거리를 두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던 게 또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보여주는 방식과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달리 봤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질문 있는데 이제 수영 감독님의 어떤 그 비하를 듣고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네, 로케이션은 사실 이제 원영 감독님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는 강릉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강릉국제영화제가 있었을 때 이제 교육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울지 않는 사자의 촬영 감독님과 제가 이제 강릉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던 와중에 이제 원영 감독님을 또 이제 알게 되고 만난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 강릉에 자주 가다 보니까는 강릉에서 영화를 찍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연출도 물론 잘하시지만 제작을 한번 좀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로케이션의 대부분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찾아주신 그런 이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연출 친구도 이제 강릉 출신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경포 쪽에 이제 식당 친구네 할머니가 식당을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흔쾌히 또 이제 수락을 해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식당을 또 이제 담게 되었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원영 감독님이 찾아주신 이제 그런 이제 로케이션으로 하여가지고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카페 제가 안 찾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원주 PD님이 또 따로 계셨잖아요. 제가 이 영화 장편 이전에 이것 때 그치 원주 PD님이 또 따로 계시지 않았나요? 그쵸. 예, 네. 그렇기는 벌써 폭로 신문을 이렇게 하시면 네. 이 영화가 장편 버전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때 제가 서점을 찾았는데 이 서점은 저도 모르는 서점인 것 같아요. 네, 원주에 나온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서점은 이제 원주에 있는 또 이제 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또 이제 카페 겸 이제 서점이라 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로케이션 파괴왕이어가지고 제가 촬영하는 곳마다 다 로케이션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희가 일하던 식당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겸 서점 이제 세훈이가 이제 편지를 했던 그 공간도 사라졌고, 남아 있는 건 이제 만종역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라지는 것을 담아냄으로써 지켜내는 다음 촬영 방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르셨던 거잖아요, 사실 촬영 당시에는. 그쵸, 이게 없어질 거라는. 찍기만 하면 사라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약간 여담이지만 역으로 고승현 감독님이 이제 전전작 중에 우리 작품이 갑자기 죄송. 네, 남아 있는 순간 아카데미 극장 네. 내에서 촬영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사라질 어떤 장소를 담음으로써 그 장소에도 영원성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로서 아름답게. 네. 그것도 또 아픈 사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순간들이라고 이제 원주에서 이제 되게 한 60년 된 이제 단강극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첫 이제 단편 영화를 찍게 되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촬영을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되게 내일 모레면은 이제 철거가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편집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제 복원이 약속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원 과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게 되면서 이제 철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징크스가 또 들어갔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징크스를 연관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모르던 장소에서 찍는다고 이제 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영 감독님은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사라질 어떤 너무 냉정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한 마음 뜻을 모으던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공간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저는 그 공간이 또 영원하게 또 화면 속에 사라진다고 이제 제가 오히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저거를 해드렸거든요. 케어를 한 거거든요. 아, 네네네. 파괴왕이 아니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하셨다는 거를 그런 귀중한 작업도 하셨다는 거를 이제 관객분들께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코키가 된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파괴왕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무튼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담아내셔가지고 또 그 공간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품을 또 만드셨기 때문에 네, 그 작품도 참 짧은 작품인데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시간상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관객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강원도 영화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볼 때마다 그리고 뭐 강원권에 있는 영화제를 갈 때마다 되게 좀 강원도 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억과 에너지를 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는 또 세 분이 또 이제 와주신 엄청 또 영광스러운 자리고 또 이 행사도 사실 전국 영화자랑이라는 컨셉이어서 뭔가 세 분께 좀 강원도 영화계와 그 어떤 강원도에 대한 그 본인 지역 자랑을 좀 해주시면 네, 각자 어디 연고로 제가 알고 셋 다 다르거든요. 연고가 이제 활동 연고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여기서 영화를 하는 것이 뭐 좀 즐거움이라던가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 부산 사람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지역적인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고승현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원주에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 강원도가 뭐라고 약간 이게 돼? 라고 하는데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버스 씬을 찍어야 돼. 그러면 이제 촬영 장비 다 챙겨서 저희 버스 씬 잠깐만 찍을게요. 그래 타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저 그런 거를 목격을 했어가지고 야박하지 않군요. 네네네. 네. 되게 후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KTX 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레일 규정상에 그렇죠. 네 코레일 규정상 이제 촬영을 하려면 열차 한 량을 사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한 칸을 사야 되는 그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주에 있는 조그만 이제 만종역에서 촬영을 진행할 때 이제 표 4장 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하은배를 2명 탄다. 그러면 이제 그 앞 칸 정도만 이제 사가지고 방해 안 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횡성까지 가는 표로 해가지고 한 좌석에 한 2,400원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10,000원 안쪽으로 끄는 이제 씬이라 가지고 정말 사실 그 두세 것은 비싼 차량이에요. 여타 다른 작품에서는. 근데 엄청 저도 놀랬거든요. 가깝게 찍은 거랑 넓게 찍은 거랑 분명히 다른 시간에 찍었을 텐데 그럼 돈이 2배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딱 2번의 기회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한 번 안에서 한 번 이제 딱 찍은 걸로 해가지고 오케이가 나가지고 이제 끝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원도가 인심이 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촬영이 끝난 뒤에는 조금 야박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좀 야박해지기는 했는데 아무튼 촬영하기에는 되게 좋은 곳이다. 흔쾌히 수락도 잘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연고지를 말씀해 주세요. 강릉에서 왔는데 네. 강릉 인심 자랑을 하자면 사실 원래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제가 오늘 부전역이랑 강릉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영화를 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냥 강릉 놀러 오기 좋다는 얘기 하려다가 인심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실제로 이제 영화 오프닝 그 이재민 대피소를 제가 이제 혼자 미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딱 도착해서 막 텐트 펼치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이제 강릉에 있는 한 시민 체육센터에다가 이제 미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뭐냐 이렇게 뭔가 혼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제가 실수를 해서 다음 날로 이제 대관을 잘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뭔가 그냥 이게 뭔가 쉽게 해결이 안 될 상황이 맞는데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럼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뭔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때가 약간 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홍수? 약간 뭔가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경보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당신이 이거 세팅해놓으면 우리가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나도 봐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사실 좀 너무 이제 혼자 놀라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몰랐는데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부전역에서 강릉까지 참 올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셨나요? 3시간 50분인데 이게 오면서 다 바다를 이제 그쵸. 동해안의 모든 바다를 다 보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울진까지 부산까지 모든 바다를 다 보면서 시간이 더 짧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또 강릉역에서 가까워서 4시간 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참 놀러 가기 좋습니다. 놀러 오세요. 진짜 바다가 맞아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도 올라간 적이 있어서 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 뭐 맑은 날대로 아름답고 가는 길에 헌팅 한 2군데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구글 현재 지도 위치를 켜가지고 장소를 한 2개 정도 저장을 했어요. 네. 그 내려오시면서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와, 이렇게 또 도움이 또 된 것 같아서 행사 소화차 이렇게 또 로케이션 박사 부자신 아직 것 같아요. 로케이션 중독 약간. 진짜 보물단지예요. 네. 가지고 계신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특화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제작이 잘하시겠지만 아시는 영화인분 중에 특히 약간 로케이션 2년 전에도 로케이션 얘기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강릉에서 혹시 영화 찍으시고 싶으신 분들 DM 주십시오. 네, 아니면 뭐 하다못해 어디 가면 경치 좋다 이런 그냥 사적인 그런 그런 것도 추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영 감독님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행성에서 왔고요. 저는 인심을 얘기하기에 저희 가족이 이제 운영하시는 가게를 찍어가지고 그냥 행성을 얘기하면 행성은 되게 조용한 동네이고요. 근데 하나 조금 안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 모르겠는데 소문이 나면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작은 동네이고 근데 이제 제가 로타리의 한철을 행성에서 찍었을 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떤 작업을 제가 했는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청룡 이후에 되게 다 알게 되셔가지고 좋은 소문이 또 빨리 퍼지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가게에 물건 사러 오신 손님들 중에서 막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막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네, 그런 거를 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야기 이렇게 안주거리가 되는 거고 언젠가는 횡성군에 이제 계신 주민분들도 보고 언급을 드리고 누군가는 이제 보고 왔다 이런 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영화과 친구들 이렇게 영화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거를 아시고 듣고 하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네, 특히 멀리서 오면 멀리서일수록 그 얘기 들으면 기쁘잖아요. 부산 사람인데요, 제가 알고 왔습니다 하면 그래서 되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행성 씨였으면은 좀 소문이 퍼지고 하는 게 어렵으니까 피켓을 달았어야 될 수도 있는데 피켓도 이런 거 별도로 달고 이러진 않았었죠 이후에 이렇게. 현수막 말씀하시나요? 네, 현수막 피켓이 아니라. 네. 그런 네. 거 따로 안 다셨죠? 저는 안 달았는데 이제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가족분들 동네여가지고 말고. 가족분들 말고. 네. 또 이제 알리고자 이렇게. 그 사진이 있으면 궁금하네요. 로타리 있나요? 그게? 현수막이 네. 되게 근데 좀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저기에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실물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또 진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하루를 보내의 프로듀서는 원영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원영 감독님 정확히 2년 전 이맘때 오셔서 어제 촬영을 PD를 하고 프로듀서를 하고 온 작품이 있었고 새벽에 끝났고 오늘 내려왔다 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표정으로 오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한 3분의 1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 많이 겨우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이거는 저희 그 작은 영화영화제 유튜브에도 아마 그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을 텐데 오늘 너무 생생한 모습 봐서 즐겁고 그리고 그 당시의 작품이
혹시 이거였는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또 12월이라고 하셔서 아, 신기하고. 예. 그 모든 이제 기억의 실마리가 맞춰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네. 그 2년 전이면 24년도 2월이잖아요. 맞습니다. 2월이었어요. 네, 24년도 2월이면은 그때 장편 영화 겨울 버전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고. 영화가 아니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정의와 세훈이의 이야기가 지금 겨울 버전인데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찍어놓은 것이 이제 장편 영화 이제 버전이 또 이제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또 이제 프로듀서를 원영 감독님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2월달에 되게 힘든 촬영을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 입만 모이면 이제 뒷담화가 나오는 그런 이제 현장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서 아마 그 현장 끝나고 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그 다음 날이셨고 원래 이런 분이신가 저는 오해를 잠시 하기도 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승현 감독님 작품 제가 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네, 네, 되게 힘든 촬영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 아마 로케이션이 평창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평창에 되게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제 눈을 포크레인으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촬영지가 이제 또 캠핑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창 이제 현장에 촬영을 나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인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안 되겠다고 촬영을 접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스태프들이랑 이제 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네. 촬영을 했었는데 거의 24시간이 넘어가는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원영 감독님도 이제 힘들다고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자러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그런 현장이었어가지고 시작 때 첫 말씀이 양해를 구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제 촬영하고 왔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셨던 게 아직도 아무래도 첫 인상이고 저한테 첫 기억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생생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현장에서 열심히 너무 일해주시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피곤하시지 않나 싶긴 한데 네. 두 분 같이 죄송과 오시게 감사와 네. 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네,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이제 인사 한번 하고 근황과 인사 정도 말씀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소영 감독님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이제 24년도 5월에 로타리 한철을 찍고 같은 해 11월에 이제 해질 무렵이라는 영화를 또 찍었었어요.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제 부석국제에서 첫 공개를 했었고, 네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로타리 한철보다는 해질 무렵으로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행성에서 찍은 영화를 이렇게 부산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고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초반에 틀 때는 이게 뭔가 웃으면 안 뭔가 제가 뭔가 이 영화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일부러 안 웃고 뭔가 막 그러다가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제가 막 쥐부려서 우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1년을 이제 돌아보다가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위로한다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냥 이제 최근에 확실하게 마음이 좀 정리가 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슬퍼서 찍었던 영화였구나라는 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1년 동안 상영하고 도니까 맨 처음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찍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뭔가 그런 게 좀 이렇게 덜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막 돌아다니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마음 편하게 말하는 자리였고 뭔가 전 1시간 넘었는데 좀 더 되게 더 짧게 느껴졌거든요. 예전엔 좀 1시간 같았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되게 저의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자리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원도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영화를 찍은 게 21년도인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나 이 영화제 가보고 싶다, 이 상영회 가보고 싶다 이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영화 영화제였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렇게 작은 영화 영화제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셨던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장편 영화 버전을 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작년에 또 단편 또 가볍게 한 편 또 촬영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이제 영화제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영화 영화제 강원 영화가 초청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강원일보에 신문이 또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 영화 부산에 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보도 자료가 한번 나갔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자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로타리 한철과 이제 울산에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렇게 강원 영화로 숟가락 얹을 수 있게 돼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8회 작은 영화 영화제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